수요일 증시 워밍업 출발하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모셨어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시장의 체크포인트 개장 전에 하나하나씩 짚어볼 거고요. 이성훈 과장의 관심주까지 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. 날개단 여행주 더 높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계속해서 여행주 이야기가 사실 반복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. 네. 백신 접종률이 이제 우리나라도 11%대에 다가갔고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것 같은데 네. 더 갈 수 있나요? 지금 현재 여행주들 가장 핫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저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4배, 5배까지 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. 네. 하나투어도 저점 26,600원에서 지금 3.4배. 의 주가의 그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모두투어도 저점에 7,770원 대비해서 4배, 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5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우선 여행주들이 우선 내용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행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펀더멘탈,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업체들이 저평가 수준에서 올라왔다. 가치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죠. 그러면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. 이 저평가 어떤 가치주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이 말씀하셨듯이 이 백신 접종에 의한 그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도 지금 빨리 오고 지금 개선되는 상황 속도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된다는 것보다도 이 백신에 대한 수급 상황이 생각보다 좀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원활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여행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항공업체나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. 네.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 우선 여행주 어떤 주가가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전 수준을 넘었어요. 코로나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수준을 넘어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약간의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주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여행이 아니라 국외죠. 해외 쪽에서 여행에 대한 정상화가 뒤따라야 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쪽에서의 여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기를 더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여행주 주가를 유지하거나 더 상승세를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 50%를 지금 넘었거든요. 네.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좀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달 26일이었죠. 이 셀러브리 크루즈업계 처음으로 이 미국의 질병예방센터로부터 운항 승인을 좀 받았거든요.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좀 미국 쪽에서 접종률이 높아지는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여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또 이제 해외 여행 쪽에서의 좀 약간의 국가에 대한 부분이 넓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여행주들의 주가를 계속 좌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한국 정부도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죠. 이 여행에 대한 부분에서 국제적으로도 자유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행주 업체들을 계속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백신 접종률이 50%를 넘은 미국에서도 여행 관련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요. 지금 좀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. 실질적인 수요 회복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네요.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기계업종의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나 봐요. 기계업종 어제 장에서도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. 네. 최근에 5월 달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순매도를 업종을 보여주었는데
유일하게 순매수를 보여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계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분위기는 이제 6월달 이제 어제 시작을 했는데 네. 6월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네.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경기에 대한 정상화 때문에 뭐 건설 그리고 어떤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서 건설 기계에 대한 그 어떤 중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은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어떤 재건축 얘기 또 많잖아요. 네. 또 시끌시끌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중국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어떤 이 건설에 대한 이 선행 지표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도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이런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5월 달에 가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책 수혜도 있겠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대한 협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상승의 요인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두산인프라코를 중심으로 약간 사업 재편에 나서는 그런 구조조정 효과 같은 경우에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뭐 이런 그 뭐 기계업종이 마냥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간다는 것보다도 네. 실질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기계업종에 대한 시적 추정치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기계업종의 올해 전체적인 연간 그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40%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.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2조 지금 그 9천억 정도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됩니다. 우선 작년에 그 기계업종들이 뭐 코로나에 대한 피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저 효과 면에서 올해 좀 그 수적 추정치에 대한 이 성장세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이 기계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에 대한 이 차이보다도 이 목표 주가 상향에 의한 주가의 상승을 오히려 더 기대를 하면서 매수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. 네. 대표적인 그 또 기업중 하나인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금 1,610억 이상을 증권사는 잡고 있고요.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1개월 전에 53,000원이었다가 지금 64,000원까지도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우선 이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확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내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보고 있고요. 한마디로 정책 수혜의 가장 큰 어떤 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화분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기존에 14,000원대에서 15,300원대 이상까지도 지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66,000원대에서 69,000원으로 이 목표 주가 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이 가장 큰 이 기계 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인프라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뭐 인적 분할, 또 분할 합병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잖아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높아지는 그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갔었을 때에 또 합병했을 때 합병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사업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지금 더 받고 있으면서 지금 뭐 구조조정에 대한 뭐 인적 분할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두산인프라코가 악재는 없고 호재만 있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두산인프라코의 상승세를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두산인프라코는 이 국내의 어떤 그 건설 경기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대 엘리베이터나 이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그런 그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낫다.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해외 쪽에서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우리도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기계 업종 안에서도 좀 나눠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계 업종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봤고요.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세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.
반도체 보릿고개 언제 끝나나입니다. 반도체 업종 상반기 내내 너무나 노이즈가 많았고요. 네. 주가도 좀 실망스러웠죠. 하반기 이제 준비해 봐야 할 텐데 일단 6월의 첫날에 뉴욕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출발을 하게 됐네요. 반도체 업종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예, 말씀하셨듯이 참 올해 많이 부침이 겪었죠. 네. 겪었었고 이 뭐 비관적인 의견도 굉장히 좀 많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시장의 인플레에 의한 어떤 차익 실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가 못 가는 점도 있었지만 네. 여러 가지 이 노이즈가 말씀하셨듯이 노이즈가 많이 섞여서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상황인데 네. 근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부분 같은 경우가 확실히 되지 않는 한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. 뭐 하지만 이 어떤 지표나 그 전에 이 반도체 업체들이 뭐 폴더본 출시나 또 이제 LCD 뭐 판가나 그 전에 예상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에 의한 주가 하락보다도 그냥 반도체 업체의 그런 사이클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이제 상반기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. 네. 6월 달로 이제 넘어간 시점에서 하반기 때는 역시 가장 큰 기대감은 역시 폴더블 폰 출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내년이죠. 2023년이죠. 2022년 말과 2023년 1월 달에 1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은 이 애플의 폴더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떤 반도체 업체들한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8월이죠.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3종에 대한 부분을 출시할 텐데 네. 그 전에 이제 매년 8월이었을 때는 이 삼성이 이 노트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다가 지금은 올해 8월부터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은 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 뭐 TV 소유는 계속 견조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LCD 쪽에서 판가 인상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의 뭐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3분기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3분기까지는 이 LCD 판가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 인상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게든 전방 기업들은 크게 좀 무난한 부분을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물론 이제 당장 어떤 매수 관점보다도 우선 사이클을 좀 지켜봤을 때는 좀 매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. 역시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SK하이닉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역시 반도체 쪽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랜드 가격입니다. 랜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1분기를 봤을 때도 글로벌 4위의 지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. 2분기 실적, 뭐 이 랜드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좀 더 키운다고 한다면은 이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가까이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랜드 쪽에서의 이 흑자 전환과 특자 전환 속도만 좀 기대한다면은 뭐 2조 뭐 7천억 이상의 어떤 실적도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뭐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준인데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반도체 업종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. 오늘 일정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. 네, 승승장구하고 있는 여행주입니다. 요즘 뭐 가장 눈길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고평가 논란도 좀 받고 있는 것 같네요. 실질적인 여행 수요 회복 움직임을 좀
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기계업종은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실적과 목표 중에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황은 양호한 것 같네요.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 엘리베이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. 반도체 업종도 함께 봤습니다. 이제 하반기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텐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. 네,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 봤고요. 이제는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.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갖게 오늘 개장 전에 보고 계신가요? 영업무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예.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스포츠예요. OE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이 영업무역의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지금 6만 원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. 우선 6만 원까지 하는 부분은 이 PER 14배를 지금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PER 14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사죠. 영업무역의 경쟁사로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엘카시라는 기업인데요. 네. 이 엘카시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스포츠웨어 OEM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엘카의 어떤 PER을 14배를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이 엘카의 그 PER의 45% 할인된 부분이 PER 14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정도 할인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 6만 원이 했다는 부분으로 6만 원의 목표 주가를 측정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46,350원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크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평가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스포츠웨어 OEM 업체인데요. 우선 그 스포츠웨어 의류 OEM과 ODM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전에 항상 불안했던 부분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영업무역만의 장점이자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OEM 업체니까 해외 쪽에서의 이 고객사, 바이어들이 이 영업무역의 그 어떤 수주를 주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하지만 이 바이어 업체들이 이 원자재 원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자기네들 책임지면서 이런 그 원가에 대한 고객사를 지정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이 영업무역은 거의 그 큰 주가나 실적의 리스크를 갖고 가지 않은 구조다.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고객 수주 부분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영업무역에 대한 어떤 좀 주가 흐름이나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 큰 어떤 군더더기가 없다는 점이 저는 좀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도 또 자전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기존의 어떤 의료 OEM 실적의 플러스 알파로 될 수 있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 영업무역에 대한 관심은 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어제 종가 46,350원에 좀 장을 마감했는데 목표가는 51,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3,000원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종목은 영원무역이었네요. 예, 의류주고 스포츠웨어가 업황이 호황을 보이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인데 원자재 상승 리스크에서 좀 비껴갈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51,000원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. 손절가 43,000원도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. 오늘 이성훈 과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